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요. 한국인의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자가 1,410만 명, 가상자산 투자자는 1,5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던데 와, 정말 투자 대중화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이 현상의 실체가 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죠.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가 1,410만 명, 이게 성인 인구의 한 35%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 해도 전체 상장 주식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9.6%에 달하고요. 거래 비중도 여전히 상당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48.7%를 차지해서 시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48.7%면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만 예전에 그 동학개미 운동 때 한창 뜨거웠을 때는 69%까지 갔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비중이 좀 늘면서 개인 집중도는 약간은 완화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연령대별로는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연령대로 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 주식 금액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자금력이나 경험이 있는 40대에서 60대, 이 중장년층이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역시 자금력 차이가 크군요. 네. 반면에 30대 이하 젊은 층은 좀 다른 양상인데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대신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도 좀 궁금한데요. 투자 스타일 보면 이게 좀 놀라운데 84.6%가 10종목 미만을 보유하고 계세요. 특히 58.4%는 1개에서 3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분산보다는 좀 집중을 선호하시는 거죠? 와, 1, 3종목 집중이 60% 가까이라니 생각보다 집중도가 높네요. 근데 아까 젊은 층이 해외나 가상자산으로 이동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해외 주식 투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흐름이 아주 뚜렷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이 약 155조 원. 이게 불과 1년 만에 65%나 확 늘어난 겁니다. 1년에 65%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전체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요. 2019년에는 한 7.3% 정도였는데 2023년 말에는 20%,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죠. 다만 좀 유의할 점은 이 투자금의 90% 이상이 미국 주식, 그것도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같은 특정 기술주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거지만 동시에 그만큼 집중 리스크도 안고 있는 거죠. 쏠림 현상이 좀 심하군요. 그럼 가상자산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분위기가 뜨겁다고 들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은 정말 더 드라마틱합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5대 거래소에 개설된 계정만 1,559만 개예요. 실제 투자자는 1,5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니까 국민의 거의 30%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죠. 1,500만 명이요. 주식 투자 인구보다도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을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규모고요. 이분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총액이 한 12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한 658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 원을 넘어서서 코스닥 시장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코스닥보다 많다고요? 와. 네, 여전히 투자는 30대, 40대가 주도하고 있고요. 한 58%, 100만 원 미만 소액 투자자 비중도 80% 이상으로 꾸준히 높긴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특정 거래소, 업디트 점유율이 한 75% 이상으로 아주 높고요. 대부분 원화, 95%로 거래되고 또 해외보다 국내에서 좀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이게 한국 시장만의 좀 독특한 점이에요. 이렇게 투자 참일 열기는 정말 대단한데 그럼 실제 성과는 좀 어떤가요? 다들 뛰어들었지만 모두가 웃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을 보면 투자 성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수의 성공한 투자자분들은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익을 내시지만 상당수 투자자분들은 시장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하군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거래를 너무 자주 할수록 그러니까 연간 거래 회전율이 막 1600%,
이건 뭐 자기 포트폴리오 가치의 16배를 사고 팔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회전율이 높고 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오히려 성과가 좀 저조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잦은 매매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19 국면에서만 봐도 거래세랑 수수료로 나간 돈이 13조 7천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다 수익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는 거죠.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세금도 중요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간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니까 사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큰 부담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20% 과세는 이게 계속 도입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위축 우려도 있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1,500만 명이나 참여하는데 과세 기준이 계속 미뤄지면 투자자 입장에선 좀 혼란스럽겠네요. 맞습니다. 계획 세우기가 좀 어렵죠. 물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들어보면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라든지 인구 대비 투자자 비율 같은 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거래 비중 48.7%, 또 인구 대비 투자자 비율 보면 주식이 35%, 가상자산 30%, 이 정도면 글로벌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은 뭘까요? 한국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들이 작용한 결과겠죠. 일단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가 있고요. 국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리터러시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투자 플랫폼, MTS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거래 수수료가 낮은 편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인프라와 기술, 낮은 비용이 결합된 결과군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명확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가 국내 주식 시장을 좀 떠나서 해외나 가상자산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면 이게 국내 증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자금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기 매매나 너무 집중된 투자보다는 좀 분산 투자하고 위험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자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주식 투자자 14만 1,000명에 가상자산 투자자는 1,500만 명 이상, 해외 주식 투자 규모 155조 원, 가상자산 보유액 102조 원, 정말 한국은 명실상부한 투자 참여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높은 거래 비용 부담이나 특정 자산에 쏠리는 리스크 같은 과제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뜨거운 투자 열기를 잘 활용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지원과 금융기관의 혁신 노력, 그리고 투자자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다 함께 이루어져야겠죠.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식 충전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